김민재 선수가 최근 몇 경기 동안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폴리 시절 때의 퍼포먼스가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늘 만났던 선수가 요나스 빈이라는 선수예요. 오늘 볼프스부르크가 투톱을 썼거든요. 보통 볼프스부르크는 요나스 빈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요나스 빈과 김민재의 대결이 가장 포인트였는데, 이 요나스 빈이 어떤 선수냐? 키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참 좋아요. 이 선수가 키가 190cm거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한 횟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는 김민재 선수보다 한 2개 정도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는 김민재 선수가 요나스 빈하고 공중볼 싸움을 해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됐는데, 이제 요나스 빈과 김민재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공중볼 싸움에서 승리한 횟수가 많죠. 그러니까 이 뜻은 요나스 빈도 제공권에는 그래도 꽤나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오늘 기록을 보면요, 제공권 싸움에 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3번 싸웠는데 3번 중에 한 번도 제공권 싸움을 못 이겼거든요. 정말 순전히 김민재 때문이에요. 김민재 선수는 반면에 4번 싸워서 4번 다 이겼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그 요나스 빈의 제공권을 믿고 볼프스부르크가 앞쪽으로 공중볼을 보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아무래도 이 요나스 빈이라는 키가 큰 선수가 있으니까 이 한눈에 봐도 이 요나스 빈의 덩치가 김민재 선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스 빈 쪽으로 그냥 한 번에 높게 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요나스 빈과 제공권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김민재 선수의 점프력, 제공권 싸움에서의 위치 선정, 그리고 몸싸움, 이런 것들이 요나스 빈보다 우위니까 저기서 그냥 완벽하게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 신장은 요나스 빈보다 작아도 수비적인 스킬,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볼프스부르크가 그냥 요나스 빈에게 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나스 빈과 김민재가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약간 달려 나오면서 제공권에서 완벽하게 요나스 빈을 제압을 합니다. 심지어 요나스 빈이 김민재 선수에게 밀려서 휘청거리고 있죠. 이 다음 장면에서 요나스 빈이 그냥 아예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의 그 수비적인 스킬을 보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측면 지역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우파메카노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고 있죠. 끌려 나오니까 우파메카노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중앙 공간에 이제 약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측면 지역에서 이제 따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안쪽에 있을 때 이제 뒤쪽에 있는 요나스 빈과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2명, 이 2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요 앞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갑니다. 이 2명의 선수를 마크하다가 예측 수비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크로스를 김민재가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나왔다가 뒤쪽으로 공간이 넘어가면 실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 크로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빨리 나와서 끊어줬기 때문에 이 완벽한 수비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보시면 요나스 빈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요나스 빈에게 패스가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요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김민재 선수 때문에 뭐 1대1로 붙어도 요나스 빈이 몸싸움에서 지고 제공권에서 지고, 애초에 발밑으로 오면 요나스 빈의 뭐 스피드가 김민재보다 빠른 것도 아니고, 김민재가 앞에서 끊어내니까 앞에서 끊어내면 요나스 빈에게 볼이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김민재 선수의 정말 뛰어난 예측 능력을 볼 수도 있었고, 플러스 스피드, 이제 아무래도 볼프스부르크가 오늘은 수비적으로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가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측면에 있는 바쿠라는 윙백인데 이 윙백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요나스 빈을 마크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스 빈을 마크하다가 측면 공간으로 윙백이 뛰어가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빠르게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윙백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뒷공간 커버도 오늘 김민재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앞쪽에 2명의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1명의 선수를 정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뒤쪽으로 또다시 1명의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이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김민재가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 몸싸움 여러 측면에서 김민재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이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이 또 센스가 아주 넘치는 장면인데 볼이 뒤쪽으로 갑니다. 우파메카노가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 쪽으로 약간 붙어줘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발만 뻗습니다. 발만 뻗어서 올라오는 볼을 약간 건드려요. 건드려서 우파메카노 쪽에 어차피 2대1 상황이니까 우파메카노가 볼을 받을 수 있도록 볼을 약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의 이 아주 예술적인 터치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도 보면 김민재 선수가 그냥 피지컬로만 하는 선수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 당연히 피지컬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제 생각에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김민재 선수가 약간 올라와 있을 때 이 중앙 지역에서 이제 압박에 실패했거든요. 바이른 뮌헨이. 그러니까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스판벨이라고 피지컬이 그래도 괜찮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스판베리의 1대1 그냥 단순하게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김민재와 스판베리가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의 몸싸움에 밀려서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스판베리가 나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민재가 반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그냥 가로막기만 합니다. 편안하게 먼저 자리 선점하고 가로막아요. 근데 스판베리가 뛰어와서 김민재에게 부딪혔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가 떨어지면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아무래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 벤치에서 스판베리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거 페널티킥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아예 VAR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반칙성이 있었던 장면이 아니라 그냥 김민재가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칙이 아니라 그냥 힘싸움에서 밀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김민재 선수의 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비 라인 앞에 고레츠카와 키미가 아니라 게이루와 파블로비치 이 2명의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2경기 동안 게레이루와 파블로비치가 키미와 고레츠카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죠. 이제 어떤 면에서 잘하냐면요. 일단 파블로비치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싸워주는 플레이를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2명의 선수가 그동안은 이제 키미도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고 고레츠카도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에서 싸워주는 선수가 부족했어요. 근데 수비 라인 앞에서 누군가가 싸워주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수비를 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바이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턴오버가 나옵니다. 턴오버가 나온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볼을 빼앗아서 역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블로비치가 이 공간에서 순식간에 올라와서 올라오는 선수와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여기서 이제 역습할 때 약간 불리한 상황이니까 선수만큼은 뒤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잡아 끌고 있어요. 반칙을 하죠. 물론 여기서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옐로 카드 받은 것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장면인 게요. 바이른 뮌헨은 원래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라인을 그리고 많이 올리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는 뭐였냐면 키미와 고레츠카가 올라갔는데 앞쪽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역습을 할 때 그냥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수비 라인 앞 공간도 커버하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뒷공간도 커버하고 거의 뭐 앞 공간과 뒷 공간을 2명의 선수가 다 커버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파블로비치가 오늘 보여준 건 어떻게든 수비수와 공격수가 1대1로 만나게 하지 않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앞쪽에서 수비를 하니까
만약에 이 장면에서도 파블로비치가 반칙을 안 했으면요, 김민재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달려나오는 공격수도 막아야 되죠. 근데 뛰쳐나가면 뒷공간이 발생하니까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아예 그냥 파블로비치가 앞선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파블로비치가 저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키미와 고레츠카가 못해줬던 플레이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잘하고요. 사실은 지난 경기부터 우파메카노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그런 수비적인 측면이 이렇게 갑작스레 상승하는 이유는 앞쪽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수비를 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그런 수비적인 능력은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비 보호만 되면 이 수비 라인은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수비력이 강한 수비 라인이라는 걸 오늘 경기 또다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게이루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단순하게 보면요, 고레츠카의 역할을 파블로비치가 하는 거고요. 피지컬 좋고 싸워주는 역할. 그리고 키미의 역할을 게이루가 하는 거거든요.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오늘 경기 게이루가 한 건데 키미보다 게이루가 이 역할을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플레이할 때도 게이루 쪽이 아무래도 왼쪽에 있으니까 김민재의 앞쪽에 위치하는데 조금 더 패스를 보내주는 게 편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놓고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뒤쪽에 게레이루가 김민재가 올라가니까 약간 뒤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주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턴오버가 나오거나 볼을 뺏기거나 이랬으면 이제 김민재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이런 비판을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게레이루가 상대 공격수의 압박이 들어오는데 아주 재치있게 앞쪽에 있는 파블로비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빌드업이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편안하게 볼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만 봐도 게이루가 김민재의 주변에서 뛴다는 게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마치 지난 시즌의 로보트카처럼 김민재가 앞쪽에 그냥 편안하게 게이루에게 주기만 하면 게이루가 알아서 공격을 전개하고 빌드업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게이루가 풀어주고 파블로비치가 싸워주고 요 조합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더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가지 측면으로 오늘 경기 확실히 김민재의 그 압도적인 모습이 분데스리가에서도 선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를 보면 나폴리 때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인터뷰로도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의 6개월은 약간 아쉽다. 이 아쉽다의 의미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다.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최근 경기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김민재에 대한 평가도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분데스리가는 잠깐의 휴식기에 들어가고요. 김민재 선수는 아시안컵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폼이 점점 더 좋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아시안컵 대표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뭐 우리 대표팀의 핵심이니까 아시안컵에서 또 잘해주기를 매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마침 더리우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 있을 때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은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센터백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또 좋은 타이밍에 돼서 그래도 당분간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라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편안하게 그래도 아시안컵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